남상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얼마 전에 임금 명세서 교부제 11월 19일부터 시작이 됐죠? 네, 아주 예. 저도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예, 이것 때문에 지금 인사 담당자들이 멘붕에 빠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임금 명세서는 기존에 많이 교부를 했었잖아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렇죠. 예.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줘라 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행령 27조 2에 한 6가지 내용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알려줘라 라는 내용. 네. 첫 번째 내용은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성명이나 그렇죠. 생년월일, 사원번호. 사원.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꼭 생년월일 사번을 다 연기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 성명 한 명만 쓰면 이제 동일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생년월일이나 사번 중에 하나는 같이 병기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번은 뭐 다들 하고 계신 내용이니까. 네. 그다음에 2호에 나와 있는 임금 지급일이나 3호의 임금 총액. 요 내용도 뭐 기존에 명세서를 지급하는 회사는 네. 다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죠. 네. 그러면 4호에 있는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이 내용도 대부분은 다 이제 알려주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크게 부담은 없을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부담되는 내용이 5호인 것 같아요. 그렇죠. 5호 내용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다섯 번째는 임금의 구성 항목별 금액이 출근 일수,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 항목별 금액의 계산 방법. 이름도 길어요. 예예. 네. 결국은 연장 근로 몇 시간 했는지, 휴일 근로 몇 시간 했는지, 야간 근로 몇 시간 했는지를 알려주라. 그렇죠. 이런 내용인 거죠. 또 그거 말고도 이제 뭐 근속수당이 연차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네. 이런 경우라던가 아니면 뭐 출근율에 따라서 산정을 달리하는 뭐 그런 경우에도 또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노동부에서 이 설명 자료를 네. 배포를 했는데 여러분들 그 고용노동부 사이트 가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거든요. 거기에 나와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질의응답 내용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네, 질의응답 중에 저희도 가장 질문을 많이 받았던 3가지 정도. 그렇죠. 예. 첫 번째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이 수당 계산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또 임금 명세서에 이거를 또 다시 또 기재를 해야 되냐라는 질문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가요? 뭐 중복되더라도 더 알려줘야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굳이 저희가 이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가 됐는데 중복해서 2번, 3번 줄 필요는 없다라고 약간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로 가름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정적인 연장근로 수당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계산 방법을 따로 이제 임금 명세서에 써줘야 되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 맞아요. 이거 최초 설명 자료에는 이런 내용들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뭐 첫 번째 내용과 마찬가지로 고정적인 금액들은 뭐 매달 바뀌는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 30시간 포함이 돼 있다라고 하면 그게 매달 변동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네. 임금 명세서에서 굳이 다시 기재를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월급제로 고정된 기본급을 받고 있는데 정직이나 감봉, 결근, 휴업 등 기본급 변동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방법을 써줘야 되는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고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변동 사유가 연장 야간 휴일 외에도 저희가 이제 근태 사항에 따라서 뭐 휴직이라든지 감봉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에 따라서 변동되는 것도 변동 사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임금 명세서에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인사 담당자로서는 좀 부담이 되는 사항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임금 명세서를 통해서 인사 담당자들이 조금 더 계산을 정확하게 하고 꼼꼼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아마 이렇게 하면 분쟁도 조금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분쟁이 줄어들면 임금 명세서 교부 이제 뭐 조건 실권 간에 저희가 이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회사나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정보에 대한 배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 3단계 정도로 나눠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임금에 대한 기본 원칙, 뭐 전 직원들한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은 취업 규칙에 기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는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2단계는요. 개인별로 뭐 1년 이상 고정되는 사항이 있죠. 뭐 연봉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번씩 갱신되는 경우.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우리 그 근로계약서나 네. 연봉계약서에다가 뭐 기본 연봉 또는 고정 OT 내용들을 기재해 주시면 뭐 추가적으로 번거롭게 임금 명세서에 중복해서 표시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명시하지 못하는 내용들, 이게 매월 바뀌는 내용들, 단기간에 변동이 잦은 내용들, 뭐 연장 야간 휴일 수당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임금 명세서에 기재를 해주셔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단계로 정보의 성격에 따라서 구분해 주시면 용이하지 않을까. 네, 이거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임금 명세서 교부라는 게 이제 갑자기 안 하던 걸 하려고 하니까 이제 어렵고 혼란스럽게 느껴지는데요. 이제 한두 달 지나고 1, 2년 지나게 되면 또 이것도 당연스러운 거로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지금까지 1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끝. 감사합니다.